이현우는 손에 샴페인 잔을 든 채 화려한 연회장 중앙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야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국내 굴지에 로펌에 소속된 촉망받는 변호사였다. 오늘 밤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다. 로펌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에서 그는 주요 파트너들과 고객들에게 정식으로 소개될 예정이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자신의 비루한 과거를 숨기고 보잘것없는 출신 배경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의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이성호였다. 이성호는 항상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 그의 손은 거칠었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이현우는 그런 아버지를 창피하게 여겼다. 특히 그가 상류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발버둥 칠수록 아버지의 존재는 그에게 거대한 짐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종종 그에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이현우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전화를 피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이 변호사님, 오늘 정말 멋지시네요. 조만간 파트너 승진도 확정되시겠어요.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 김민준이 다가와 이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김민준은 이현우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이현우는 겸손한 미소를 지었다. 과찬이십니다. 대표님, 모두 대표님께서 기회를 주신 덕분입니다. 그때였다. 연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남자는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안전모를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은 아들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는 이성호였다. 이현우는 이성호의 등장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졌고 눈빛에는 경악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성호는 연회장 중앙에 서 있는 이현우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현우의 아버지가 왔다. 네가 이런 좋은 데서 일하는 줄은 몰랐구나. 이성호는 기쁨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시끄러운 연회장 안에서도 유독 크게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이현우와 이성회계로 향했다. 김민준 대표를 비롯한 로펌 관계자들과 고객들은 낯선 차림에 이성호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이현우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한순간에 만천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다. 아버지,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줄 아세요? 이현우는 이성회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분노를 쏟아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이성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한 듯했다. 현우야, 아버지가 네가 보고 싶어서 됐어요 이제. 저한테 아버지 같은 분은 필요 없어요. 제발 제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이현우는 이성호의 말을 끊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안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이현우의 눈빛은 절망과 수치심으로 가득 찼다. 이성호는 아들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연회장을 조용히 빠져나갔다. 이현우는 이성호의 뒷모습을 보며 후회보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드디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냈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이현우는 이성호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는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것을 지웠다.
그는 아버지의 존재를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노력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앞만 보고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몇 년 후 그는 로펌의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승승장구하는 젊은 변호사로 불렸다. 이현우는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와의 단절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고 믿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와 미래만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누리며 화려한 삶을 살았다. 고급 아파트, 외제차, 그리고 수많은 인맥들. 그는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아있었다. 그는 종종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술잔을 기울였고,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그는 자신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외면하며 다시 일에 몰두했다. 그는 아버지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무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그림자가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거대한 폭풍으로 변하여 그의 삶을 뒤흔들 것이었다. 추옹 투 사우키카 쭌 모이 리엔 락 보이차 이현우 리 현우침 잠트롱숭헵 가타이탄 공방 도이트롱 간흐와트 안틴 랑민자 토아트 코이간하낭 꾸아 꽈쿠 단후엉 꾸억 성투엉 루마 안 항무웍 tuin hien subin yen jo jot ngot biphawo mot kuok jin thoai tu ben vien jan keo antro vevo hien tuk phu pangchan isyong ho li syong ho jangang kui te kong trong ba jang trong tin trang ngoi kich mien kuong jen ben vien hion vu kong ngorang chin tai jai an se phai joy mat voi mot sudat chan jong mot bi mat juok chon gyao suot baunam kwa và cuộc joy 안세레상 못 후엉환 또한 카스. 이현우는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를 마치고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의 옷차림은 흐트러짐 없었고 그의 표정은 피곤했지만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최근 맡았던 대형 소송에서 승수하며 로펌 내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했다. 그는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있었다. 아버지 이성호와의 관계를 끊어낸 후 그의 삶은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삶을 뒤흔들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여보세요. 이현우는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이현우 씨 되십니까? 여기 XX 병원입니다. 이성호 환자 보호자 되시죠? 이성호 환자분께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쓰러지셨습니다. 현재 위급한 상황이니 보호자분께서 빨리 와주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이현우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졌다. 이성호, 아버지.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들은 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었다. 그는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꼈다. 위급한 상황이라는 말에도 그의 심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최소한의 도리 때문에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이성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성호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산소 호흡기가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그의 몸에는 수많은 의료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더욱 거칠어져 있었다. 이현우는 침대 옆에 서서 이성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슬픔도
걱정도 없었다. 오직 복잡한 감정들만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이성호 환자분께서 심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앞으로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의사가 이현우에게 설명했다.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치료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적인 태도가 묻어 있었다. 의사는 예상 치료 비용을 말해 주었고 그 금액은 이현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이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아버지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는 아버지를 원망했다. 왜 하필 지금 쓰러져서 자신에게 이런 짐을 안겨주는 것인지. 환자분께서 의식이 없으셔서 보호자분께서 환자분의 소지품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이현우에게 작은 비닐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낡은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오래된 통장 몇 개가 들어있었다. 이현우는 봉투를 받아들고 아무 생각 없이 통장들을 확인했다. 그는 낡고 오래된 통장들을 보며 아버지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했다. 그의 손이 마지막 통장에 닿았을 때였다. 그것은 그가 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통장이었다. 이현우는 무심코 통장을 펼쳤고 그 순간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통장 장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 찍혀 있었다. 잔고 23-5-4-765-120원. 이현우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그는 자신이 숫자를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백억 원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가 수백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통장을 쥔 손이 떨렸다. 통장 아래에는 낡은 가죽 지갑이 있었다. 이현우는 지갑을 열었다. 그 안에는 현금 몇 장과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빛바랜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성호와 앳된 모습의 이현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현우는 그 사진을 보며 잠시 과거의 기억에 잠겼다. 하지만 곧 그의 시선은 명함으로 향했다. 명함에는 S투자 컨설팅 대표 이성호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현우는 명함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S투자 컨설팅, 그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투자 컨설팅 회사의 대표라니. 이현우는 혼란스러웠다. 간호사는 이현우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현우 씨. 이현우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통장과 명함을 다시 봉투에 넣고 주머니에 숨겼다. 그는 간호사에게 인사를 하고 병원 밖으로 나왔다. 병원 밖으로 나온 이현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수백억 원의 돈, 그리고 의문의 투자 회사 대표 명함.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수치스러워했던 아버지의 삶 속에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채에 올라탔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통장을 다시 꺼내 잔고를 확인했다. 숫자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거대한 비밀의 문이 열렸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숨겨진 삶의 실마리를 찾아야 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외면했던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쳐야 했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아버지의 삶 속에 감춰진 진실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의 심장은 강하게 고동쳤고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추옹 3. 이현우, 리현우, 완콘 조항왕 트로캄, 파찬종 웨타이, 관간 항항트람 디원구아차민, 이성호, 리성호, 궁보이 탐단 티입구아, 에스자우 투투반, 파틴나이, 자라쪼 모이진 기안과, 현우 뱅구이 차콩, 난카이둥구아민, 기오자이, 안콩콘 루아촌, 나우카층과의 위액단탄, 와과 구비안과차, 안트로베간 혼호베과 시용호, 노이 안똥키느미앗, 제팀기엠 농만 모이카치, 농타일리우 쿠키코데 헬로수, 다장사우 코이타이 선콩 로바단 틴닷수과, 시용호, 자일라코이, 자우초 한트린 캄파, 못구억조이, 안기오자이 푹답와비안. 이현우는 병원을 나와 자신의 채 몸을 실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통장장에 찍힌 수백억 원의 숫자와 S투자 컨설팅 대표 이성호라는 명함은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아버지의 삶 속에 이런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S투자 컨설팅. 아버지가 투자회사 대표였다고 말도 안 돼. 이현우는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의 직업을 수치스러워하며 외면했던 모든 순간들이 후회로 다가왔다. 이현우는 아버지의 작은 아파트로 향했다. 그곳은 그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10년 전과 변함없이 낡고 초라했다. 그는 한때 이 아파트를 보며 아버지의 가난을 조롱했고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려 들었다. 하지만 지금 이 아파트는 그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이 안에 아버지의 숨겨진 삶에 실마리가 있을 것이라는 예감에 그의 심장은 강하게 고동쳤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낡은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거실에는 오래된 텔레비전과 낡은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이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다. 이현우는 사진을 보며 잠시 과거의 기억에 잠겼다. 사진 속의 이성호는 젊고 활기 넘쳤으며 이현우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그 시절의 순수했던 자신과 아버지를 떠올리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이현우는 곧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방 안을 꼼꼼히 살폈다. 옷장 안에는 낡은 작업복 몇 벌과 단출한 옷가지들이 걸려 있었고 서랍 속에는 몇 권의 책과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이현우는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투박한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일기장 곳곳에는 어려운 경제 용어와 주식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이현우는 놀랐다. 그는 아버지가 단순히 막노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와 투자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일기장에는 아버지가 독학으로 투자를 공부하고 작은 돈을 모아 조금씩 투자를 시작했던 과정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또한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K그룹이라는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발견했다. K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고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었다. K그룹, 아버지가 K그룹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이현우는 혼란스러웠다. 일기장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현우에게 아버지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많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너를 위해서였다. 네가 이 일기장을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아마 부디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다오. 이현우는 일기장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의 글씨에는 미안함과 함께 비장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비밀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현우는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수많은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경제학 서적, 투자 관련 서적, 그리고 법률 서적까지 다양했다. 이현우는 책꽂이 한쪽 구석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서류철 안에는 S투자 컨설팅 설립 서류와 함께 수많은 계약서와 투자 내역서들이 들어있었다. 이현우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다. 그는 서류들을 통해 아버지의 투자 방식이 매우 독특하고 정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단순히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소액으로 투자하여 큰 수익을 올리거나 아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기업에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다. 그는 또한 아버지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소외된 기업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투자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현우의 눈길을 끈 것은 K그룹과 관련된 서류들이었다. 서류철 안에는 K그룹의 불법적인 사업 확장 계획,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정치인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자료들은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수집한 것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현우는 아버지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K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버지가 이걸 다 계획했다고 이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다. 이현우는 서류철 가장 아래에 숨겨져 있던 USB 드라이브를 발견했다. USB 드라이브에는 최종 증거라고 적혀 있었다. 이현우는 USB 드라이브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안에는 수많은 동영상 파일과 음성 녹취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는 파일을 하나씩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K그룹의 고위 임원들이 은밀한 장소에서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음성 녹취 파일에서는 K그룹 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고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이현우는 손이 떨렸다. 그는 이 모든 증거들이 K그룹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알았다. 이현우는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막노동을 하며 돈을 벌어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고 거대한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던 것이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다. 이현우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과 행동들을 후회했다. 그는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긴 이 거대한 유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K그룹의 죄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었다. 총하, 서키캄, 파라다이코언, 간항비 안와 농다일리어, 북답구아 자민. 이현울리 현부감타이 추왕왕, 농기 안동기베 자민. 이송홀리, 시영호, 기오자이 후안 또한 숲조.
An quyết chin giao sao vào hong man moi này. Bat giao tun hong ghi chép trong hát kiva kastap. Tài liu liên quan chen sa giao tu tuvan. Và kê group. Hyun wu bat jaun han rarang sotin kong lo kong paila taisan. Bat hop pop. Malaket qua kun hang quan giao tu tong min. Machan jan tok hien mot kash bimat. An kong dan he lo moi lian he fuk tap giwa chamin. Và kê group. Mot tap joan lon jang din he liu chen. Mot vu be boy tham hang. Wot san hang gian tong tuong tuong. 이현우는 아버지의 낡은 아파트 서재에서 발견한 USB 드라이브와 서류철을 들고 자신의 고급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다. 수백억 원의 돈, S투자 컨설팅, 그리고 K그룹의 비리 증거들.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 이성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의 자료들을 분석했다. 그는 가장 먼저 USB 드라이브에 담긴 동영상 파일과 음성 녹취 파일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다. 영상 속 K그룹 고위 임원들의 은밀한 거래 현장과 회장의 지시를 담은 녹취록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불법적인 자금 세탁, 정치인과의 유착, 그리고 경쟁사 제거를 위한 음모까지 꾸미고 있었다. 이현우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범죄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이고 거대한 부패의 실체는 처음 마주하는 것이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야. 조직적인 범죄 집단과 다름없군. 이현우는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서류철에 담긴 S투자 컨설팅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설립 목적, 사업 내용, 그리고 주요 투자 내역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현우는 놀랐다. S투자 컨설팅은 겉으로는 평범한 투자 회사처럼 보였지만 그 실체는 이성호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K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위장 회사였다. 아버지는 이 회사를 통해 K그룹의 주식에 투자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움직임을 감시하며 증거를 수집했던 것이다. 특히 이현우의 눈길을 끈 것은 공익투자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기부 내역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을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보유권 후원, 독거노인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급 등 다양했다. 이현우는 자신이 아버지의 돈이 더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를 깨달았다.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였던 것이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이현우는 목이 메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협한 시선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현우는 곧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아버지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로서의 분석적인 능력을 총동원하여 방대한 자료들을 분류하고 K그룹의 비리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흐름을 구축했다. 그는 아버지가 수십 년간 고된 막노동을 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홀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발견했던 숨겨진 조력자에 대한 단서들을 되짚어 보았다. 일기장에는 익명의 인물이 아버지에게 K그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이 간간히 언급되어 있었다. 이현우는 이 조력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이 조력자가 K그룹의 비리를 밝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현우는 아버지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최근 통화 기록에는 김비서라는 이름이
여러 번 찍혀 있었다. 이현우는 김 비서가 아버지의 숨겨진 조력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낯선 번호에 경계하는 듯했지만 이현우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이성호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김 비서는 깜짝 놀라는 듯했다. 이성호 대표님, 아니, 성호 형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이성호가 단순히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표님이라고 칭하며 존경을 표했다. 이현우는 아버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신이 아버지의 숨겨진 삶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비서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현우 도련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되셨군요. 성호 형님은 도련님께 이 사실을 평생 숨기려 하셨는데 김 비서는 자신의 진짜 이름은 김민석이며 과거 이성호의 사업 파트너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성호가 K그룹의 불법적인 사업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피해자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성호는 K그룹의 불법적인 건설 사업으로 인해 그의 아내와 딸을 잃었고 그 이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K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것이다. 그는 S투자 컨설팅을 설립하여 K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그들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왔다고 말했다. 성호 형님은 K그룹 때문에 모든 것을 잃으셨지만 복수심에만 불타오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K그룹의 비리를 밝혀내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수백억 원의 돈은 그 목표를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김민석은 이성호의 헌신적인 삶에 대해 설명했다. 이현우는 김민석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큰 아픔을 겪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무관심의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과 행동들이 떠올랐고 후회와 미안함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김 비서님, 아니, 민석 아저씨, 제가 아버지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현우는 흐느끼며 말했다. 김민석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성호 형님은 현우 도련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습니다. 도련님께서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형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이현우는 김민석에게 아버지의 자료들을 넘겨주었고 김민석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K그룹의 비리를 고발할 준비를 시작했다. 이현우는 김민석과 함께 K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로서의 모든 능력과 지식을 동원하여 아버지의 마지막 숙권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성공만을 쫓는 이기적인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는 변호사가 되었다. 그의 심장은 뜨겁게 고동쳤고 그의 눈빛은 강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추옹 야오 사우키 이현울리 현부타오 히어주어즈 과 쿠비키치반홍 놀룩탐 랑과 자민 이성호 리성호 중보이 수기읍 조과 김민석 김민석 멋조이 따추과차 안꿰탐 팁누이공 위에치당도과 수용허 기오자이 보이투카슬라 못루아츠 현우단탄 와우꾸억 치엔 총라이 키그룹 못탑 조안 퀸 룩 와탄조즈 안수동 항방총 마차 앉아 두탑제 왁드란 망 로이탐 농과토야츠코와 슝 투인히에 위액잔 종모테 룩감 콩 파일라 콩 고루이로 현운 한총 난라민장 드로탄 묵디에 비제 도아와탄 콩 안파이반동 닷카트리 투에바키낭 파플릭과 민제콩 시투버 외반탄 마곤제벤 만수닷 이현우는 김민석과 함께
K그룹의 비리 척결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그는 김민석으로부터 아버지 이성호가 K그룹 때문에 겪었던 비극적인 사건들을 자세히 듣게 되었다. K그룹의 불법적인 건설 사업으로 인해 이성호의 아내와 어린 딸이 희생되었고, 그 이후 이성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K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는데 평생을 바쳤다는 것이다. 이현우는 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자신을 향한 무한한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K그룹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민석은 이성호의 오랜 조력자이자 S투자 컨설팅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그는 이성호의 지시를 받아 K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그들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김민석은 이현우에게 이성호가 수십 년간 쌓아온 방대한 자료들을 넘겨주었다. 그 안에는 K그룹의 불법 자금 조성 내역, 정치인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잔혹한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이 자료들은 성호 형님이 목숨을 걸고 모으신 겁니다. K그룹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을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죠. 김민석은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현우는 변호사로서의 모든 능력과 지식을 동원하여 이 자료들을 분석하고 재구성했다. 그는 K그룹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그들의 모든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틀을 만들었다. 그는 K그룹이 단순히 비리를 저지른 것을 넘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살인까지 저지른 잔혹한 범죄 집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이현우는 K그룹이 불법적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라 자신들의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 사망사고의 피해자가 바로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이었다는 사실에 이현우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이현우 변호사, 너무 깊이 파고들면 위험합니다. K그룹은 보통 조직이 아닙니다. 그들의 손은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심지어는 조폭에까지 닿아 있습니다. 김민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하지만 이현우는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넘어 어머니와 여동생의 한을 풀어주고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K그룹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빛은 강한 복수심과 정의감으로 불타올랐다. 이현우는 K그룹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K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에 드러낼 생각이었다. 그러나 K그룹은 이현우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그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현우의 오피스텔에 의문의 남성들이 침입하여 자료들을 훔치려 했고 그의 차량에는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현우는 자신을 향한 위협이 점차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K그룹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K그룹 놈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군. 하지만 이현우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이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경호원을 고용하고 자료들을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두었다. K그룹은 이현우에게 직접적인 협박을 가했다. 익명의 전화가 걸려와 그에게 경고했다. 이현우 변호사,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네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이현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을 언급하며 그를 협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현우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들의 협박이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K그룹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현우는 자신의 로펌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K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위험하다며 망설였지만 이현우의 진심과 그의 불타는 정의감에 감동하여 결국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 특히 이현우와 가장 친한 동료이자 유능한 변호사인 박수진은 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현우 씨, 우리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K그룹 같은 거대 악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박수진은 이현우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현우는 박수진과 함께 K그룹의 법률 고문이었던 태산 로펌의 비리까지 파헤쳤다. 태산 로펌은 K그룹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고 그들에게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죄를 짓도록 도왔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이현우는 태산 로펌의 핵심 변호사들이 K그룹으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검찰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다. K그룹의 회장 김성철은 이현우의 움직임을 보고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제국이 한 젊은 변호사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김성철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력을 동원하여 이현우를 막으려 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이현우를 비난하고 그를 음해하는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 그는 또한 이현우의 주변 사람들을 협박하고 심지어는 그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려 했다. 어느 날 밤 이현우는 자신의 오피스텔 앞에서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다. 괴한들은 이현우를 폭행하고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더 이상 주제넘은 짓 하지 마. 다음번에는 목숨이 위험할 거야. 이현우는 온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욱 강한 결의를 다졌다. 그는 K그룹이 얼마나 잔혹하고 무자비한 집단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K그룹의 죄를 밝혀내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의 한을 풀어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K그룹의 자료들을 놓지 않았다. 그의 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K그룹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에만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대한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뜨겁게 고동쳤고 그의 눈빛은 불타오르는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추옹 스크그차 보인홍방 중콩 다초이까이와 수기옵 요토기민세옥 김 민세옥 중박수진 파크 수진 이현우 리현우 잔추안비산상 제주와 K그룹 라한상 사우꾸옥단콩 두도이 두피아 K그룹 현우콩 해나운농 난고클라이 안짱템 꿰탐 안잔 트라이과 못한 트린 벤조이투 못 루앗수 기온가오 직관탐 젠반탄 탄못친 빈 위콩리 간바스티상쿠아 옹고이차 이성고 리성호 기오자이 안콩치팀 가치왁트란 K그룹 트록공 총마 건몬잔 조토안 모망로이 탐홍고아총 국조이자오 트룩딘코이 공자밭자오 와탓카모이 안맞자오 조던와오 현우 한고이 세쿠엣 진 소판쿠아 K그룹 이현우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K그룹의 폭력적인 협박은 그를 굴복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투지를 더욱 불태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아버지 이성호가 평생을 바쳐 모은 증거들,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억울한 죽음까지. 이 모든 것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다. 그는 반드시 K그룹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민석과 박수진은 이현우의 곁을 지키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특히 박수진은 이현우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K그룹의 추가적인 비리를 파헤치고 언론에 제보할 자료들을 꼼꼼하게 정리했다. 그녀는 이현우가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옆에서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현우 씨, K그룹 김성철 회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박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현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이현우는 퇴원하자마자 K그룹과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지식을 동원하여 K그룹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K그룹의 비리가 단순히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금융권까지 광범위하게 연결된 거대한 카르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카르텔의 핵심 인물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그들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가장 먼저 K그룹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정치인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아버지 이성호의 비자금 장부에는 수많은 정치인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에게 흘러들어간 불법 자금의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현우는 이 정치인들이 K그룹의 불법적인 사업을 돕고 그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특히 그는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윤지아 의원이 K그룹의 핵심 조력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윤지아 의원은 깨끗하고 개혁적인 이미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그의 뒤에는 K그룹과의 추악한 거래가 숨겨져 있었다. 윤지아 의원은 K그룹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정치 자금을 받고 그 대가로 K그룹의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불법적인 사업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명백하며 조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현우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현우는 윤지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 상부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윤지아의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총장은 이현우를 불러 질책했다. 이현우 변호사, 윤지아 의원은 너무나 민감한 인물입니다. 그를 무리하게 수사하다가는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강은우는 검찰총장의 말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언론에 윤지아 의원의 비리 관련 증거들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얼굴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전면에 나서서 이 거대한 부패 세력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기자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을 가득 메웠다. 윤지아 의원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사였고 언론은 그의 비리 의혹에 촉각을 곤두쓰고 있었다. 이현우는 단상에 올랐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긴장감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국민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알려진 윤지아 의원이 사실은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불법적인 이권을 챙기고 심지어 살인교사까지 서슴지 않은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현우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웅성거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이현우는 화면에 K그룹 김성철 회장과 윤지아 의원의 은밀한 거래 현장 영상, 그리고 그들의 통화 녹취 파일을 띄웠다. 녹취 파일 속에서는 윤지아 의원이 김성철 회장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리고 그 대가로 막대한 뇌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특히 그는 윤지아 의원이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K그룹의 비리를 이용하고 심지어는 이성호의 아내와 딸의 죽음에까지 관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윤지아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K그룹의 불법 행위를 묵인했습니다. 그녀는 국민을 속이고 자신의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명백하며 조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기자들은 이현우가 제시한 증거들에 경악했다. 깨끗한 정치인으로 알려졌던 윤지아 의원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언론은 이현우 변호사의 용기 있는 행동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윤지아 의원의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했다. 국민들의 거센 비난과 여론의 압력으로 인해 검찰 상부는 더 이상 윤지아 의원을 감쌀 수 없었다. 결국 윤지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그는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K그룹 김성철 회장 역시 윤지아 의원의 체포와 동시에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현우는 윤지아 의원이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그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어머니와 여동생의 한을 풀어주었다. 그의 아픔과 고통은 이제 정의의 이름으로 승화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김민석과 박수진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두 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석은 따뜻하게 웃으며 이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현우 도련님, 이제야 비로소 성호 형님이 편히 눈 감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형님은 도련님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박수진은 이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현우 씨, 이제 우리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임무는 단순히 K그룹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 사회의 모든 어둠을 밝혀내고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성공만을 쫓는 이기적인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약자들을 돕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변호사가 되었다. 그의 심장은 뜨겁게 고동쳤고 그의 눈빛은 강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K그룹 김성철 회장과 윤지아 의원의 구속은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 이현우 변호사의 손에 의해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언론은 연일 K그룹 비리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이현우의 이름은 정의의 상징처럼 전국에 알려졌다. 하지만 이현우는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버지 이성호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이성호는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 끝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못했다. 이현우는 매일 병원을 찾아 아버지를 돌봤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자신이 K그룹을 무너뜨렸고
모든 진실을 밝혀냈다고 속삭였다. 이성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현우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너무나도 모르고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현우는 흐느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이성호는 힘겹게 이현우의 손을 잡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했고 그 안에는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이현우는 아버지의 손길에서 모든 것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오랜 단절은 이제 치유되고 더욱 단단한 사랑으로 다시 이어졌다. K그룹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이현우는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주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쫓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수백억 원의 유산을 자신이 아닌 사회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민석과 박수진의 도움을 받아 이성호 정의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K그룹과 같은 불법적인 기업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현우 씨, 아버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이 재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될 겁니다. 박수진은 진심으로 감동하여 말했다. 이현우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실천할 뿐입니다. 이현우는 자신의 로펌에서 나와 이성호 정의 재단의 상임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을 제공하고 부패 기업들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정의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일했다. 그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충만해졌다. 재단은 이현우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성장했다. 수많은 변호사들과 사회운동가들이 이현우의 뜻에 동참했고 재단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구심점이 되었다. 이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강연과 책을 통해 공유하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몇 년 후, 이성호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회복되어 재활을 마치고 퇴원했다. 이현우는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와 함께 살았다. 매일 아침, 이현우는 아버지를 모시고 산책을 나섰고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며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이현우는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잡으며 어린 시절에 따뜻했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직업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아버지의 헌신적인 삶과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닮고 싶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의롭고 헌신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현우는 아버지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성호는 아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음을 느꼈다. 그의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이기적인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이현우는 아버지와 함께 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통장 잔고의 수백억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정의에 대한 불굴의 의지가 담긴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돈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는 가끔씩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곤 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있던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감동으로 남아있었다. 현우에게 아버지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많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너를 위해서였다. 네가 이 일기장을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아마 부디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다오. 이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덮었다. 그는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모든 진실을 밝혔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고 이제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위대한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는 아버지를 창피해야 하며 의절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짊어지고 정의를 실현하는 이성호 정의재단의 이현우 변호사였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